따사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요. 여기 써있죠. 무신분립. 이게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민년이죠. 이민년. 자, 이제 이 인자는요, 호랑이 해죠. 호랑이 인자. 자, 호랑이 인자. 자, 그래서 이민년. 자, 올해가 그래서 이제 호랑이 해죠. 그래서 2022년은 이민년.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죠. 그래서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믿음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믿음을 받지 못하면 설 수 없다 하는 그런 걸 오늘 좀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어에 보면요, 논어 아니죠. 공자님께서 공자님의 말씀이 수록된 논어에 보면요, 네, 논할 논자에다 말씀 어자 논어. 그러니까 공자님의 언행이 기록된 논어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안연, 그 제자인 안연 편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자공은 이제 그의 제자 이름이에요. 요건 이제 받칠공자죠. 받칠공자, 아들자자는 다 알죠. 자공이라는 이제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공자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죠. 자공이 물었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된다. 백성들을 잘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라면 요리하는 거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세계 최초로 라면을 만든 안도 모모후쿠라는 그 일본 사람이 그 한 마리 중에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해서 배가 불러야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고픈 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사실 먹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자,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을 소홀히 하면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그 세력들이 자꾸 찍적찍적거리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백성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네, 백성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경제력과 경제력. 네. 자, 경제력. 네. 자, 경제력과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네, 군사. 국방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결코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믿음. 네, 국민의 그 믿음,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 네, 신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된다. 나라가 돼야 된다. 신뢰. 예. 신뢰감. 신뢰. 이건 이제
믿을래자 이것도 믿을래자 믿을 신자 신뢰. 자, 신뢰받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사력, 경제력.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하나를 뺀다면 군사력 이걸 뺄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이걸 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뺄 수 있다면 뭘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남는 게 뭐예요? 신뢰.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면 어느 정부건 어느 나라건 옛날에는 이제 왕정 정치였으니까 어느 왕도 어느 조정도 설 수 없다. 즉 무신분립.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무신분립이라는 말입니다. 없을 무자. 신뢰가 없으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안 입을 자 설립자, 무신분립. 그래서 무신분립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조직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이 가만 안 있죠. 예.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요, 국민들이 봉기, 즉 벌떼처럼 일어나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혁명. 2012년도에 에집트라 그러죠? 이집트. 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1981년서부터 2011년까지 즉 약 한 30년 이상을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게 국민들이 그냥 그나마 그래도 잘 먹여 살렸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어떤 놈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던 뭐 백성들 잘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갔는데 그때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 당시 그 이집트인들은 그 주식이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가격이 막 3배나 폭등했어요. 3배 폭등하니까 가뜩이나 그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곡물 가격까지 폭등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거 뭐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폭동에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이 그냥 광장에 모여가지고 무바라크 정권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2011년 1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달 2월 11일 날 결국은 국민들이 다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바라크 정권을 그냥 퇴출시켜버리죠. 물론 그때 그냥 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약 365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500명이 부상을 입었대요. 경찰의 발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바라크 정권이 결국은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이 원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전두환 정권도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실 전두환 정권이 어때요?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7년 그 임기를 마치고 물러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물가를 안정시켰어요. 그것도 또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뭐 그냥 다 들고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부 대학생들만 그 독재 정권 물러가라 데모를 했지. 근데 그 이유가 물가를 안정시켰거든요. 백성들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전두환 정권이 7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이 잘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께서 한 번은 마차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공자가 저 여인이 왜 저렇게 구슬피 우느냐, 목 놓아 우느냐, 한번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무덤가에서 이렇게 구슬피 우십니까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하느냐면 우리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호랑이에 물려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도 호랑이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마저 호랑이에 물려 죽어가지고 그냥 원통하고 분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를 떠나지?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는 혹독한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횡포, 그냥 아주 옛날 그 봉건 사회에서는요,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혹독한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이해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이게 혹독할 가짜예요. 혹독하다 이게 혹독할 가짜. 이건 정사정자. 가정은 요 맹자는 사나울 맹자예요. 사나울 맹자. 요건 정치하는 일을 사나울 맹어호. 요거 이제 그쵸. 관계사로 어자인데요. 관계사로 쓰이는 어자예요. 즉 어조사 어자인데 맹어호. 요거 이제 범어자, 호랑이 어자. 네. 자, 그래서 이 어는요 관계사로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여기서는 원래 두 가지 뜻이에요. 뭐뭐에서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뭐보다. 영어로 이제 than에 해당하는 게 than.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이 어자는 뭐뭐보다. 뭐뭐에서가 아니고 여기서 뭐뭐보다. 즉 혹독한 정치, 아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즉 무섭다는 그런 말이죠.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정치를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죠? 근데 그 무서운 호랑이한테 자기 시아버지, 남편,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래도 혹독한 정치를 하는 지역보다는 여기가 낫다 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공자가 한 말이 가정은 맹어호다.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고 무섭다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가정은 맹어호다. 자, 그래서 이제 어자를 주로 이렇게 생략하고 보통 가정맹호라고 합니다. 보통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어자가 생략된 거예요. 사납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이 사나운 맹자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요건 이제 하나, 둘, 셋. 이건 이 자가 들어가면요 모두 동물과 관계되는 거예요. 동물과. 하나, 둘, 셋. 그래서 자, 요 개견부라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사나운 맹자. 맹수할 때 이 맹자를 쓰죠. 자, 호랑이 호자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혹독할 가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 이렇게 하면 혹독할 가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예. 그리고 아까 참, 어디를 지나가다 하는데 태산을 지나가다 그랬어요. 태산을 공자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마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했는데, 중국에서요, 태산은요, 태산,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클 태자, 몇 산자, 태산이라는데 클 태자죠. 예, 클 태자. 예, 클 태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태산은요, 약 1533m래요. 뭐,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좀 높이가 작죠. 태산. 태산의 높이는, 지금 태산은 어디냐면, 지금 중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산동성이죠. 산동성인데, 여기 산동성인데, 산동성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 태산. 태산이 여기가 이제 태산이 있죠. 태산. 예. 태산은 1533m.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에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런 말 있죠. 네, 태산 아주 유명한 산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요. 동학농민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1894년 1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1895년 3월 29일 거의 1년 이상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일종의 전쟁이었어요. 전쟁. 동학 그 당시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이죠. 동학의 동학을 믿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세력이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관리들의 그런 탐관오리들의 그런 관리 부정부패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동학을 믿는 신도들과 함께 농민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군을 상대로, 즉 광군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이때 왜 가장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삼정의 문란이었죠. 삼정의 문란. 네, 삼정의 문란. 요거 이제 간체짜고. 요거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 알죠? 너무 무지 써져졌다는 거예요. 삼정. 자, 삼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전정, 군정, 황곡, 전정, 군정. 그러니까 나라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논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이제 전정이고, 그다음 군정은 백성들에게 어떤 군대를 안 간 사람에게 걷어들이는 그런 배로 걷어들이는 그런 세금 같은 게 군정이고, 그다음 황곡. 이 황곡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꿔줘요. 꿔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걸 이자를 조금 붙여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이제 황곡이라고 하거든요. 황곡. 이 황곡이 너무 문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이죠. 이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뭐 유명한 게 여러분들 뭐 백골증포란 말 들어봤죠. 백골. 죽은 사람에게도 백골증포라는 말.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호족에서 지워야 되는데 호족에서 지우지 않고 죽은 사람도 그냥 산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포를 거뒀다는 거예요. 예. 군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이징포, 또 뭐 황구첨정 이런 말 있죠. 황구첨정. 예. 황구첨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 황구라는 것은 누르황자에 입구자, 즉 새의 부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노랗다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첨정, 마치 어린아이도 이렇게 군인에 해당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배를 거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거죠. 뭐 죽은 사람까지도 다 배를 거두고 또 어린아이까지도 다 속여가지고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게 도저히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이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군을 상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민들이 힘이 어디 있어요? 농민들이 뭐 총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죽창, 대나무로 창을 만들었어. 죽창. 예,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창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기구, 뭐 낫이나 그런 거 있죠. 날카로운 낫이나 그다음에 칼 같은 거 그런 걸 들고 광군을 상대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동학농민 혁명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게 원래 왜 생겼냐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아주 부패 수탈이 너무 크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전봉준 있죠.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런 노래가 있죠. 그게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녹두장군 전봉준이가 아버지가 이제 관리였나봐요. 관리였는데 그 당시 조병갑이 어머니가 조병갑 전라도 고부군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나봐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을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그냥 매로 쳐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봉준은 자기 아버지가 매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봉준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백성들도 같이 거기 합세를 한 거예요. 원래 전봉준은 동학의 지도자였어요. 동학의 지도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나라를 돕는다는 거죠. 보국안민. 도울보자예요. 도울보자. 보국안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걸 기치를 들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관군이요. 군인 숫자가 진짜 10,000명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수십만이 됐어요. 막 수십만이에요. 그야말로 3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동학농민이 죽창 들고 농기구 들고 막 일어났는데 결국은 광군이 그들을 진압하지 못했어요. 진압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한양으로 올라가서 권문세가를 전부 죽여버리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권문세가를 한양에 올라가서 권력 있고 세력 있는 집안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자. 아주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었으면 권문세가를 전부 없애버리자. 물론 그 중에 이제 걔네들이 주장했던 게 4가지 강령이 있었는데 뭐냐면 살인과 재물 탈취를 금지한다. 우리는 동학농민군이지만 절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재물 탈취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 그 다음에 일본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권문세가를 전부 진멸시킨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그런 이제 4가지 강령을 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다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농민들이 호응을 가지고 광군들이 전쟁을 했는데 광군들이 결국은 이기질 못했어요. 왜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동학농민군이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도 청나라에도 SOS를 요청했어요. SOS 좀 우리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가 들어오네. 이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지배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일본이 또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이끌고 오니까 청나라가 야 너희들 왜 와? 그러니까 야 우리는 조선이 도와달라 그래서 온 건데 너희들 왜 와? 빨리 물러가. 그러니까 싫어. 안 물러가. 너희가 물러가. 우리도 동학농민군을 다 없애는데 우리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청일전쟁 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농민군을 진압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농민군의 그 역사를 보면요. 동학농민군이 그 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죽은 동학농민군만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자, 그 이외에 이제 희생자들은요, 동학농민 1년 동안에 약 3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이 동학농민군이 살해됐다 그러더라고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사실. 왜? 조선이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년 동안에 동학농민군 30만에서 많게는 50만 정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피해죠. 미국 남북전쟁이 4년 동안 약 60만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만에 동학농민군이 약 3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 나라가 순박한 농민들이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날 정도면 어때요? 나라의 운명이 다한 겁니다. 그건. 왜? 나라의 관리들이 탐관오리 때문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죽창 들고 말이야. 근데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요, 1894년서부터 95년 사이에 이미 나라의 운세가 기웃대로 기웠어요. 왜? 나라가 내부에서 이미 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순박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때부터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왜?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도 이기고 동학농민군들 다 진압해버렸어요. 다 진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큰 원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잘못하면요, 이런 순박한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면 이미 나라의 운세는 기운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1945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근데 그런 것은 꼭 일본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생각해보세요. 동학농민이 왜 일어났어요? 못 살겠다 하고 전국 동학농민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죽창 들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나라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무신분립. 자, 신뢰를 잃으면 설 수가 없다. 즉, 동학농민이 일어난 것도 바로 관리들이 또 나라가 신뢰를 잃었어요. 신뢰를 잃어나니까 백성들이 이런 순박한 농민들이 말이에요. 죽창 들고 다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동학농민. 1894년 1월 10일에서부터 1895년 3월 29일까지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동학농민이었다. 그래서 자,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정부도
올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게 바로 무신분립.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요. 뭐 다른 건 잊어도 좋습니다. 무신분립. 자, 신뢰를 잃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